네. 안녕하십니까. 신발에 먼지가 있네. 아 너무 적게 들어온 다음에 했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켜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하셨나요? 네. 저번 주에도 언제 작년에 한 거야 작년에. 좋은 데서 하듯이. 좋은 데서 하라고요? 네? 머리 좋은 데서 네? 하라고요? 죄송해요. 못 알아듣. 나이 먹으면 드립이 하나도 안 통해. 에이 죽어야지. 안녕하십니까. 사당인데? 아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뭐야? 청취율 조사. 또? 또? 맨날 청취율 조사를 몇 번씩 하는 거야? 좀 올려줘요 웬만하면. 4번이요. 4번? 올려주세요. 많이 줄였네. 네. 옛날에 6번이었는데. 올려주십시오. 뭐 또 행사 뛰고 왔구만. 구두 신는 거 보니까. 열두 번 했으면 좋겠다. 청취율 결과를 이기는 게 있어? 훈남 스타일. 여러분 지천명입니다. 지천명. 페이 센 거. 여수 갔다 왔습니다. 여수. 여수? 와 KTX? 여수를 이게 진짜 당일치기로. 뭐 먹고 왔어? 못 먹지. 그냥 못 먹어? 그냥 기차 안에서 그 뭐야 저기 견과류만 좀 먹었지. 야, 또 경비 아끼려고 밥도 안 먹네. 야, 밤새 가지고 나폴리하고 아침 기차 타고 내려가도 나폴리 게장보다는 여수는 저는 가면은 꼭 짱어탕을 먹어야 되는데 장어탕? 그렇지 장어탕인데 거기 짱어탕 바다 장어? 그냥 장어 하모 장어 짱어탕 맛있죠. 그 여수에 잘한 집 있거든요. 칠공주 집인가? 하모도 맛있고 하모 기가 막히죠. 하모 좀 비싸. 하모는 뭐야? 장어인데 이제 그거를 하모는 회야? 그러니까 샤브샤브. 장어를 칼질을 싹 해가지고 싹 칼집을 넣어서 하사버섯 넣으면 꽃처럼 확 펴. 엄청 비싸. 비싸? 비싸. 맛있어. 여수에는 왜 축구팀이 없는 거야? 뭐야? 그죠? 칠공주 맞죠? 칠공주 집이가 짱어탕 유명하고 그 하모 유명한 집이 원래는 그 약간 저 어디 선 비슷한 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분점을 여수 시내로 냈더라고. 나 지난번에 갔을 때 먹었는데 맛이 그 집도 괜찮더라고. 하모 한번 먹고 싶다. 비싸요. 비싸다. 얼마나 비싼데? 1인분에 얼마 정도? 1인분으로 안 하면 키로로 하는데 그냥 뭐 둘이서 먹는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한 몇십만 원 나오지. 근데 둘이 몇십만 원? 한 그래도 한 2, 3 술 안 먹는데도? 그냥 한 그래도 먹으려면 되게 비싸네. 한 20만 원? 20, 30만 원? 많이 비싼데? 그냥 장어보다도 훨씬 비싸네. 하모 비싸지. 하모는 비싸. 소고기보다 더 비싸잖아. 하모 맛있어. 누가 사줬길래 저희 어머니 그러네.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 지금 가족은 건들지 맙시다 저기.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니까. 어머니 100번 밥을 먹으면 99번을 얻어 먹으니까. 어머니 고향이 곡성이어서 지난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곡성 한번 모시고. 아 곡성이죠? 곡성이 어머니 아버지가 곡성이야. 그 영화 찍었던 곡성. 나 곡성 효자였어? 1년에 한 번. 야, 나 곡성 머리털인데 크구나 처음 가봤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한두 번 가봤다. 난 광주 KBS 있을 때 가봤는데 곡성? 뭘 찍으러 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갔어. 곡성 뭐 없는데? 곡성 구례 뭐 이런 데잖아. 그치 구례도 갔어. 가고 구례도 가고. 성진강 있고. 근데 갔어. 곡성에 그 없어. 기차? 기차 마을 같은데? 그래 곡성 가면 그 사람들 다. 아니 그리고 거기가 이 뭐지? 말을 해. 강이 있을 텐데. 섬진강. 그치? 근데 금방 얘기했잖아 섬진강 있다고. 거기 언덕 제첩하고. 올라가는 그 산이 있나? 거기 다 산이야. 산 섬진강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지리산 있는데 그러면요? 그런 이제 그쪽 그쪽 다 그 줄기죠. 그래서 지리산은 그렇죠 줄기죠. 이행지 나가지고 감독님이 막 성재야 나 어깨가 아파서 못 들겠다고 그래서 내가 카메라 들고 그 산에 올라갔는데 막. 화개장터는 그 조금 더 아니지 거긴 아니지. 섬진강은 저기. 근데 지리산 경계라고 하는 게 지리산이 워낙 크고 이 삼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리산 경계라고 그러면. 그래서 섬진강을 내려다보면서 그 멘트했던 기억이 나. 벚굴은 그쪽이 아닐 텐데 좀 그게 기수역에 나오는 거잖아. 벚굴은 벚굴. 기수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모이는 곳을 기수역이라고 그러죠. 기수역에는 맛있는 해산물이. 얼마나 행사를 하고 왔어. 입이 터져가지고 지금 입이 풀려가지고 툭 건드리면 나와. 벚굴 이만하죠 이렇게. 이만한. 여러분 돈 냄새가 여기까지 나지 않습니까? 야 내려갈수록 괜찮아. 그게 우리가 아는 풍천장어도 그거잖아. 풍천이라는 지역명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거 되게 헷갈려하더라. 풍천장어, 풍천에서 나는 장어인 줄 알더라고. 그게 기수역에서 잡히는 장어를 풍천장어라고 그래요. 풍천이 그런 뜻이거든. 기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자포니까 쌀 아니야? 아시네. 맞다고. 텐션이 저희 풍선이 아버님 아니고 월급날 같은 텐션이네요. 옛날 80년대. 통닭 오른손에 통닭 있을 것 같은 텐션이네요. 민물 풍선했고. 장어 먹고 싶다. 먹고 오지 왜 안 먹고. 시간이 없었다니까. 나 여기 못 올 뻔했어. 싸우면 되잖아. 싸우면. 택시를 대기시켜놨다니까. 안 늦으려고. 아저씨한테 10분부터 좀 대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천역까지. 장어 먹고 싶네 진짜. 이 K리그 먹방 컨텐츠가 분명히 할만한데. 내가 원래 K리그 달트 살려고 그랬잖아. K리그 달트? K리그 직관을 같이 하고 그 주변에 맛집. 주말 상품으로? 그거는 사실 K리그는 상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뭐 프로그램을 짜는 거지. 1박 2일 하는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보고 알아서 또 잠자고 또. 그러니까 부산이나 뭐 이런 데 좋잖아. 부산, 뭐 포항, 울산 같은 데 묵어도 좋고 전주도 좋지. 연맹이랑 쓱 해가지고 선수 한 분 딱 와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좋지. 한 골 줍시오. 그래서 원래 그때 K리그 달트를 딱 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땅 터졌지. 우리 기획안까지 다 만들었었는데. 전북 가가지고 운제로드 한번 딱 때리고. 운제로드는 다 있어. 수원에도 있잖아. 수원이 원래 원조 아니야? 그러니까. 광주가 올라왔으니까. 광주는 근데 여름에 거기 중계석에 그게 있나? 차량이? 광주 햇볕 가리기 없지. 그게 거기 옆에로 옮겼잖아. 이번에 다시 공사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약간 조금 더 손봐야 될 것 같은데. 나도 2 때는 안 가봐가지고. 야
KBS 떠난 다음에 광주를 한 번도 안 가봤어. 어 그래? 광주 중계를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했지. 아 떨어진 다음이니까. 광주를 가본 적도 없어. 난 광주 꽤 갔던 것 같아. 송정역에 그때 내려가지고. KBS에서 SBS 합격한 다음에 2주 뒤에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총국장님한테 죄송한데 SBS 합격해가지고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합격하고 다니질 않았다고? 나한테 통보하는 건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럼 통보지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일주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송별회 한 다음에 집을 못 뺐잖아. 전세를 해놨는데 그래서 아파트 그 전세 집기랑 다 놔두고 몸만 그냥 서울 온 다음에 전세를 빨리 안 빼주는 거야. 그 갑자기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렇지 거기 왜 빼줘? 그래서 그냥 빈집 그냥 몇 달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세금 주고. 아 근데 그때도 맞아. 그 집주인이 그때도 뭐 사기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집주인이 집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전세가 못 준다 처음에 만기 됐을 때 가지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 그때 부동산한테 연락했더니 처음 해보니까 부동산 계약 혼자서 부동산이 그거 무슨 확정일자 하셨으면은 그래도 얼마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세권 설정 등을 해놨더라고. 한 25만 원 내고. 보험처럼. 아 근데 우리나라 이 전세 이거 문제 아니까. 그래서 다 받았어. 근데 그때 나도 처음 그런 걸 해보니까 아예 몰라서 처음부터 검색해서 막 해봤더니 확정일자가 대부분이고 전세권 설정 등에 한 사람은 아주 소수인데 맞아. 이걸 해야 전액을 받는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부동산도 이거 한 사람 없다고. 근데 돈을 왜 20만 원 쓰냐. 근데 좀 법무사 찾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때. 근데 요즘은 그거 하려고 해도 하도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원래 집주인이 잘 안 해준대. 근데 그때는 사업체여가지고 해준 것 같아. 그냥. 내가 이번에 아는 동생이 그것 때문에 석 달을 고민했어. 정말 머리 전세금 안 줘서? 그리고 뭐 주인이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미국에 있는 거야. 근데 그 가족이 대리를 하는 건데 달라고 했더니 그럼 미국 가서 해라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그게 저 뭐라 그러지 뭐 보내잖아 내용 증명을. 내용 증명이 그 사람이 보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 거니까 미국으로 보내도 아예 확인이 안 돼.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 사람 계속 나는 전세금을 낮출 생각이 없다 이거야. 근데 안 나가잖아 전세금이 떨어지니까. 나는 내려서는 절대 놓지 않겠다. 난리야. 석 달 동안 머리 다 빠지더라고. 근데 저쪽 집은 또 전세를 또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돈을 빼서 넣어야 되는데 이쪽이 안 주니까 이쪽에서 왜 안 주냐 계약 위반이라고 돈 내라고 그러고. 이거 진짜 배째라고 나오면 전세가 우리나라랑 어디 또 있나? 사실상 우리밖에 없을걸? 나 전세 있다는 날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없어질 제도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없어지던데 전세가. 지금 전세 내가 아기 때부터 들었다니까 전세 곧 없어진다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게 집값 상승을 상정하고 만든 제도여가지고 사실 그렇지. 집값이 한계에 다다르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더 이상 상승 요인이 적어지면. 뭐 인구가 꺾이면 또 모르나. 근데 인구는 이미 꺾였어. 근데 이제 세대도 꺾였는데 문제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나 예전에 할 때도 300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뭐. 근데 그게 예전에 갭 투자가 가능할 때는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 그쵸? 왜냐면 서울도 90%까지 전세가율에 들어갔었잖아. 그러니까 1억이면 9천만 원인데 뭐 전세가. 그럼 1,000만 원만 있어도 1억짜리 집을 사는 시대였는데. 오프닝 유익하다. 강연 뭐 하다 온 거야? 돈 강연하다 온 거야? 돈 봅시다. 2023년에 4% TV. 여수 땅 보고 왔나? 또 광주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진짜 맛있게 먹었던 집들 많은데 진짜. 많지. 거기서 충격받은 게 점심 때 복국 먹으러 갈래? 그래가지고 복국 하고 따라가서 복집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뭘 이렇게 바구니에 들고 와서 쏟아줘. 여기다 쏟아줘. 복튀김이야. 그래서 주문을 안 했는데 복튀김을 쏟아놓고 서비스지. 그냥 줘. 그때 당시 서울에서 먹으려면 막 복튀김 한 접시에 4만 원 막 이랬는데 비싸지.
복튀김 그리고 다 먹으니까 또 쏟아주고 가. 양도 야, 많고 씨. 맛있고. 아 갈치조림집이 진짜 예술이었는데. 밥 3그릇 먹고. 그럼 그냥 세 그릇인 거야. 맛 없어도. KBS 가자마자 3개월 만에 15kg. 아 오리탕 기가 막히지. 저 상무지구 얘기하는 거죠, 영미 오리탕. 기가 막힌다 거기. 야 상무지구 가면은 영미오리탕? 상무지구는 내가 KBS 있었다는데. 거기 완전히 저 천지개벽했잖아. 거기가 오리탕 드셔보셨어요? 들깨 오리탕? 에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음식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예. 오리탕은 약을 팔고 왔나? 아니 오리탕은 진짜 광주야. 그거 말이 안 돼. 너무 맛있어. 천지개벽이라고? 언제 천지개벽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거기 약간 신도시처럼 올라갔잖아. 그 옛날에 그런 거 아니야? 치평동이야. 상전벽해. 여하튼 오리탕. 오리탕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는 닭도리탕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들깨 오리탕인데 이거 또 군침 도네. 뭐 홈쇼핑 채널 갔다 왔나? 저 오프닝 좀 가겠습니다. 형 꿀물 마셨어? 숙보 사회초년생들의 영미오리탕? 고민 축의금 10만 원 부담인데 7만 원은 안 되나요? 그치 미나리 넣어야지. 오리탕이 침착맨이랑 산에 가서 먹은 거 아닌가? 불암산. 그거 맛있어. 들깨 오리탕 먹어야 된다. 이거 진짜 맛있어.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소라의 청혼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사회 초년생들의 고민 축의금 10만 원 부담인데 7만 원은 안 되나요? 였습니다. 작년에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주변에서 이제 결혼 소식이 계속 많이 들리고 있는데 결혼식 하면 늘 따라붙는 게 축의금 고민이죠. 베텐에서는 정용국 씨가 정해놓은 액수가 있습니다. 예, 뭐든지 이제 돈을 어디다가 드릴 때는 1350. 예. 물가가 많이 오른 데다가 예식장 식대도 올라서 1인당 한 6, 7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5만 원 내긴 좀 애매하고 그동안 5만 원으로 쭉 해오셨던 분들은 갑자기 10만 원으로 2배를 올리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7만 원을 내면 안 되냐 이런 여론이 좀 많습니다. 7만 원 선택지가 공식적으로 생기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정용국 씨는 몇 년 전부터 베텐에서 항상 1350이다. 예. 8만 원 내면 2만 원 빼먹은 것 같고 7만 원은 좀 아니다. 이런 얘기. 자, 아무튼 결혼 축의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요즘은 추가 비용이 많이 들죠. 뭐 브라이덜 샤워라는 것도 있고 신혼집 집들이 선물 그리고 또 2세 가지면 베이비 샤워 뭐 이렇게 샤워가 많습니다. 또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베테너들은 어차피 결혼 계획이 좀 불투명해서 회수를 못할 텐데 그냥 평소에 샤워를 자주 하시고 이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괜히 너무 여러분 다 끼얹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돌아온 비참데이 외로운 솔로들의 사연에 서로서로 놀리면서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를 구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존내 신네. 도토리는 뭐지? 싸이월드? 뭐야? 자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비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광고 가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베가놈 아우트님, 소현 누님께서 론니니 솔로니 하면서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라디오 박소연의 러브게임이라고 광고하시더라고요. 베텐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소현 누님도 솔로시잖아요. 예, 충분히 또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짜 광기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소연 누나가 왜 그걸 근데 이제 뭐 요즘은
인싸들이 아싸도 타이틀을 많이 뺏어가는 시대고, 그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아싸의 진 면목을 많이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또 새로운 걸 창출하시죠. 강금화님, 살 빼고 건강검진하니 다 정상이라네요.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 건지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좋네요. 새해엔 다들 운동하세요. 저도 작년에 살을 쫙 빼고 연말에 건강검진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다시 올라가니까 건강검진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쫙 빼고 새해 건강검진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반기에 하세요. 그냥 그게 더 편합니다. 8983님, 다들 2023년 목표 계속 진행 중이신가요? 다이어트는 늘 하는 거니까 실패했다고 안 하고 잠깐 쉬었다 하는 걸로 하려고요. 그나마 일기 쓰기로 한 건 아직도 하고 있답니다. 일기가 최고의 또 버릇 아닙니까? 습관. 잘 기록해 나가시고 배텐 듣고 감상평 이런 것도 일기 한 줄씩 쓰시고요. 염지혜님, 오랜만에 배텐 보는데 배디님 요요 왔나요? 아니면 겨울이라 일부러 찌운 건가요? 요요입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기가 우중충한데요. 우중충한 잿빛 하늘이 여러분의 일상과 비슷하지 않나요? 요즘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데요. 하락 곡선이 뭔가 여러분의 인생 곡선과 비슷하지 않나요? 뿌연 잿빛 일상으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당신, 외롭고 처량한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땡튜브에서 큰 상을 받은 그레이티스트 히트맨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 달순애가 그레이티스트 히트로 뽑히면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상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저희 그 본사에서 받았습니다. 땡튜브, 네. 땡글 본사에서. 그러니까 하루는 딱 그 사무실에 미국에서 정말 이만한 택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야 미국에서 누가 뭐 공구했니?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뜯어봐라. 주소는 맞으니까. 그랬더니 그 전축 뭐라 그러죠? 레코드판 전축? 레코드판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아주 큰 게 있고. 예. 네? 턴테이블 듣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크게 아주 그냥 멋진 이제 상패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 것더라고요. 이제 2022년 지난해 가장 큰 성공과 성장을 이룬 채널에게 이제 땡튜브가 주는. LP 판이 온 게 아니라 LP 플레이어가 왔다는 얘기네요. 그 판도 하나 왔어요. 전축이 뭡니까? 예? 채팅창에 축음기라고 안 한 게 어디냐고 하십니까? 한국말 아닌가? 에디슨한테 받았냐고 하십니까? 야, 축하드리고요. 네. 이게 사실 그럼 우리나라에는 한 명만 받은 겁니까? 침착맨도 받은 것 같아요. 배텐 멤버가 둘이나. 예.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개된 건 일단 둘. 좋습니다. 예. 자, 침착맨도 받았다. 동급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역시 위인의 라디오라고 하신 분 있고, 그죠? 배텐이 월클이니까, 그죠? 같이 침착맨하고 합방 한번 해야 되는데. 하위에 이제 딸려 있는 분들이 이렇게 또 좋은 상을 받네요. 다 덕분입니다. 글로벌 라디오입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달순의 라이브가 새롭게 개편하면서 달수바라는 코너 첫 게스트로 제가 나갔습니다. 굉장히 즐거웠다고 들었는데. 그럼요. 또 이렇게 첫 방부터 많이 이렇게 좋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습니다. 11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제가 출연을 이미 하고 왔습니다. 품앗이 해줬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어떻게 알았지? 형 술도 팔아라고 하신 분 있고. 수익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코너인지 좀 그 홍보를 좀 해주세요. 달수바 이게 코너를 어떻게 수요일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일마다 좀 고정해가지고 뭐 축구 범축구계 살짝 걸치고 있는 분도 좋고 축구계 한복판에 있는 분도 좋고요. 모셔서 이제 좀 사는 이야기 뭐 자연 이야기를 뭐 수다 떨고 토크하는 거죠. 스포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직 안 들으신 분들에게
본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달수바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볼 건데요. 지난 예측 골든디스크 어워즈 신인상 뉴진스 수상을 예측해서 예측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신인상의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까지 3팀 수상을 했어요. 아, 공동으로요? 예. 자, 오늘 예측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이번 주말 최고의 이벤트죠. 1월 14일 토요일 밤 9시 반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더비 맨유 대 맨시티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대도 좋고 재밌을 것 같아요. 메뉴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 메뉴 많이 올라왔습니다. 텐하흐 감독에게 굉장히 많은 찬사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자, 맨더비 박펠레 선택은 메뉴가 이깁니다. 의외죠? 의외다. 의외라고 뭐가 생각하실 의외? 거예요. 네. 사실 뭐 다 시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 촉이 왔습니다. 메뉴가 이깁니다. 디테일이 많아요, 그죠? 자, 채팅창에 텐하흐 경지라고 하신 분 있고, 오하영 피눈물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탭방긋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박지성 목동 출발,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예측이 성공했을지 아닐지 결과는 다음 주에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치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풍성한 머리로 매력 어필하고 연애 성공하시라고 탈모 샴푸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9737님. 날 음식을 전혀 못 먹는데요. 짝사랑하는 그녀는 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용기 내에 회를 먹다가 도저히 못 참고 접시에 뱉었더니 그녀가 제게 더럽다며 쌍욕을 했어요. 욕하는 모습도 예뻐서 저는 한 번 더 반했습니다. 그녀도 어리숙한 제 모습에 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회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근데 왜 회도 싫어하고 이 씹을 때 물컹물컹한 그거 싫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들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먹배틀 했어요. 먹다가 도저히 못 참고 푹 이렇게 뱉었는데 그 모습에 쌍욕을 했다. 이건 근데 예. 회는 먹뱉하면 더 안 돼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느낌을. 안 돼. 예.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좀 정상적인 사연만 받자고 하신 분이 있고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회를 저는 뱉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한 번도. 아니 회를 누가 뱉을 거면 먹질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저야 뭐 그냥 무조건 삼키고 심지어 그 식중독균이 있을 때도 먹어서 아예 토한 적도 있습니다. 균도 먹습니까? 예? 이제? 모르고 먹었지. 그 균 있다고 써 있나? 자, 아무튼 회를 씹다가 뱉으면 굉장히 추하다. 좋아져. 그래서 만약에 정말 뭐가 좀 안 좋았을 때는 휴지로 이렇게 조용히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막 그렇게 하면 접시에. 자, 다음은요. 드림팀님. 길을 지나가다가 운명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왜? 자, 너무나도 제 취향이더군요. 그래서 용기 내어 번호를 물어보러 갔는데 다른 남자 2명도 번호를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남자 3이 줄 서서 연락처를 물어봤네요. 다행인 건 셋 다 못 받았습니다. 그나저나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근데 다른 남자 2명도 번호를 물어봤다. 그게 한 공간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여자분이었나 봐요. 네. 보는 눈이 다 똑같은가 봐요는 이분은 남자 관점에서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그 여자분의 관점에서도 이 말이 돼요. 3명 다 못 받았다며요. 네네. 보는 눈 다 똑같은가 봐요. 그렇죠. 베텐러 3명이라고 하신 분 있고 간손미라고 하신 분 있고 간손미 엔딩. 그 여자는 최악의 하루였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베텐러를 3명 만난다니. 베텐러의 삼고초려다. 예. 근데 왜 베텐러들 항상 길을 가다가 운명의 여자를 자꾸 만나죠? 근데 지나가다 길을 갔다가 이렇게 하고 운명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비슷하게라도 살면서? 저는 없어요. 첫눈에 이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 아니 뭐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와 운명의 여자다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여자분 연초에 액땜하셨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요. 문지원님. 머리 말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아예 삭발을 해버렸는데요. 뒤에서 실현했냐 언제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냐 등등 말이 많더라고요.
모쏠인데 이런 오해가 싫지 않아서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얼버무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들 제가 모쏠인 거 모르겠죠? 실연을 했다고 빡빡 미는 경우는 많지 않죠.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헤어진 다음에 기분 전환으로 단발로 컷하는 건 있지만 남자들은 뭐 헤어졌다고 이렇게 머리로 표현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을 연애하다 실혼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실혼? 자, 아무튼 볼드모트주아라고 하신 분이 있고, 실언. 자, 다음은요. 공병수건님. 제가 길 가다가 뭘 밟고 앞으로 엎어졌는데요. 순발력으로 낙법을 친 덕분에 얼굴은 바닥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동기들한테 앞으로 넘어졌다고 말하니 어쩐지 오늘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낙법으로 얼굴 보호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잘했죠? 순발력 앞으로 넘어질 때 낙법 치는 게 어떤 스타일이죠? 저도 낙법을 잘 몰라가지고 보통 근데 하면 낙법은 이렇게 치지 이렇게. 그냥 손으로 짚었다는 거 아니에요? 짚으면 부러지지. 이렇게 탕 치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안 해봤어요? 아니 근데 앞으로 넘어질 때 뭐 그냥 손 짚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마 얼굴로 낙법 쳤을 거예요. 유도 낙법은 보통 뒤로 이렇게 등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낙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전방 낙법을 했다는 얘기지. 아니 뭐 굴렀나 이렇게? 아니 올림픽 때 부드럽게? 유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하긴 하는데 보통 유도 선수 누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져요. 전방 그러니까 구르는 낙법을 한 건지. 예. 자 알겠습니다. 뭐 잘하세요. 예. 잘 사시고요. 근데 닉이 공병수거야. 다음은요. 9201님. 남자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사친이 둘 중 한 명은 꼭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성끼리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근데 너랑 나는 친구 완전 가능하지? 이러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이성끼리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너랑 나는 완전 친구 가능. 예. 뭐 이건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그냥 허구한 날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넌 부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얼굴이 보증수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선긋기. 그렇죠. 이 정도 선긋기는 우리가 너무 늘상 겪는 거라서 그러게. 굳이 소개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네요, 그죠? 예. 자, 레드벨벳 버스데이 듣고 돌아옵니다. 백고로 보는데. 저거 봤어? 글로리? 글로리? 더 글로리? 어. 맞네. 재밌어. 근데 왜 시즌 2를 왜 3월. 왜 선물해 내는 거야? 시즌제야? SBS 드라마 아니야? 넷플릭스. 우리 로비에 써 있잖아. 우리 로비에 있잖아. 더 글로리가? 잘못 보신 거예요. 법전인데 1층에 1층에 있는 건 뭐지? 법전. 법전? 아닌데 세 글자 뭐 봤는데. 트롤인가? 트롤리야? 트롤리 비슷하네. 뭐 이렇게 롤이 이렇게 거는 거 봤는 트롤리야. 트롤이네. 그럼 그 글로리는 아예 방송이 안 되고 OTT만 가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요. 예. 넷플릭스 전용 콘텐츠. 이건 노안이 아니라 그냥 뭐 롤이 이렇게 했는데 나 관심 없다 이거지. 트롤이 글도 읽는다. 전 드라마를 많이 안 봐요. 너 OTT 드라마도 재밌어. SBS 그 로비 기둥에는 DJ들이 너무 크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기랑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더 트롤린 줄 알았어.
이거 딴 데서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글로리 누가 얘기해줄 거야? SBS 거 아니냐? 그때는 2016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러고 모닝글로리가 아직도 있어? 있겠지. 없어. 칸나는? 칸나는 뭐야? 뭔 소리, 뭔 얘기하는 거야? 제도 샤프 이런 거 아직도 있나? 제도 샤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게 당위야?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모나미 볼펜이 있듯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보죠. 익명주님의 사연입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새해를 맞아 더 예쁘게 사귀기 위해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3개씩 써서 서로 읽어주고 서로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바라는 점을 써 내려갔는데요. 자기야, 나에게 바라는 거 써왔지? 아? 나도 써왔어. 아 그럼 우리 어떤 내용 써왔을지 서로에게 이거 바라는 점 하나씩 읽어볼까? 야 나부터 읽을게. 아 우리 그 귀여운 쩡이에게 그 바라는 점 내가 써왔지. 자 올해도 늘 예쁜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기. 좋지 이거. 아 이번에 쩡이 차례야. 훈이에게 바라는 점. 좀 씻고 다니기. 냄새나서 못 살겠어. 내가 그렇게 냄새가 났나? 아 알았어. 하루에 한 번씩 씻으면 되잖아. 다음부터 내 차례가 내가 그 쩡이에게 바라는 점. 두 번째. 자 항상 웃고 다니기. 우리 쩡이는 웃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진짜. 자 이번에 쩡이 차례. 훈이에게 바라는 점. 운동 좀 하기. 배 나온 거 꼴 보기 싫어. 내가 그 살찐 게 그 꼴 보기 싫었어 그거? 알았어. 그럼 내가 운동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제 내 차례지. 내가 그럼 쩡이에게 바라는 점 마지막. 내가 진짜 나를 항상 믿고 응원해주기. 진짜 좋다 이거. 자 이제 쩡이 차례. 훈이에게 바라는 점. 얼굴 바꾸기. 뭘 봐? 얼굴 바꾸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럼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내 얼굴이 그게 아닌가? 아니야? 별로야?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너무 달랐던 저희 커플. 결국 바라는 점을 고치지 못했고 헤어졌습니다. 이게 벌써 6년 전 새해에 있던 일이네요. 그리고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혼자입니다. 뭐야 6년 전 얘기를 왜 보낸 거야? 저는 새해를 맞아 여자친구와 이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낚였네. 2023년 얘기가 아니라 2017년 베텐 초창기 시절 얘기네요. 그죠? 왜 재활용 사연을 보낸 거야? 재활용이 아니라 기억. 이게 진짜 베텐러죠. 이거 와 뭐 마지막 때야? 마지막 묵힌 거. 그러니까 마지막 이 반전이 그죠? 예. 사실 내용은 평이에요, 그죠? 뭐 씻고 다니기, 운동 좀 하기, 배 나온 거 싫다, 뭐 얼굴 바꾸기, 뭐 이런 얘기 흔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왜 소개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게 바로 6년 전에 있던 채팅창에 6년간 매년 베텐을 보낸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번에 채택이 된 거구나. 그럴 수도 있죠. 홍삼좌라고 하신 분이 있고. 메시야? 6년 3. 예, 냉동인간의 사연. 자, 4년만 더 묵히지 그랬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이게 베텐러 아닙니까? 베텐 초창기에 보내서 예스! 6년 만에 채택. 예. 자, 아무튼 익명주님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써서 읽는 행위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커플들끼리 해도 되는 매우 부적절하다. 별로다. 네. 부부는 그런 거 안 하나요? 올해 우리 좀 이런 거 좀 지킬 거 좀 정하자. 새해라고 특별히 대화를 하진 않아가지고.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람 안 바뀌거든. 특히 연애할 때 대단한 착각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최대 착각이거든.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못 바꿔. 안 바뀌어요? 연애할 때만 내가 바뀐 척할 뿐이지. 아하. 결혼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잖아. 이거 진리네요, 그죠? 그럼요.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생긴 트러블이 대부분 연애 시절에 뭔가 발톱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가짜 뉴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거기다 훅 가죠. 그래요. 그러다 비번 바뀐다라고 하신 분 있고. 역시 답은 부부간의 각서다. 각서 안 써요? 각서? 각서까지는 아니고 결혼할 초창기 때 뭐 우리가 이런 일은 서로 나눠서 하자라는 걸 쓴 적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빨래와 청소는 와이프가 하고 제가 뭐 요리와 설거지는 제가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어차피 결혼은 비즈니스니까. 업무 분담. 분업하죠. 민사에서 통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가정법원인가요? 민사인가요? 자, 알겠습니다. 계약서 이런 거 꼭 해야 된다. 그 결혼할 때 막 그 무슨 혼전 계약서 이런 거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혼전 계약서는 뭐예요? 어디 미드에서 봤는데. 어디서 뭘 본 미드에서 거야? 봤는데. 혼전 계약서. 혼전 계약서. 결혼하기 전에 계약서 써요? 네네네. 그런 거 없나요? 우리나라 없는 건가? 뭘 본 거예요, 도대체? 아니 미드에서 그런 대사가 있던데. 그래요? 혼전 계약서 안 썼는데 그 사람이 법이 변호사였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변호사 맞냐? 막 이러면서.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저런 게 있나?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아직도 환상 속에 산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문자 한번 볼까요? 네. 8918님. 못쏠 친구랑 얘기하다가 제가 우린 한국에서 먹힌 얼굴이 아닌가 봐. 우리 해외 나가볼까? 했는데 친구가 야 외국에서 먹히겠냐?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더 큰 물 외국엔 좀 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살지 않을까요? 외국 많이 나가신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베테너들이 국제망신을 시키기 시작하네요, 그죠? 예. 나사로 가라라고 하시면 나사. 은하계로 가라는 얘기죠. 다른 행성에서 찾아봐라. 예. 자, 외계로 가라. 자, 하여튼 그래요. 자, 뭐든 굉장히 인격 비하적인 토크가 많아가지고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이미지 추락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세렝게티로 가라. 예. 다음은요. 네모네모 빔님. 단체 미팅이 잡혔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동물을 말하며 자기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친구도 가족도 좋은 강아지, 나는 새침한 고양이 이런 식으로요. 저는 여친들에겐 뭐든 맞춰줄 수 있는 카멜레온이라고 소개할까 하는데 어때요? 좀 심쿵하겠죠. 본인과 비슷한 동물을 말하며 단체 미팅에서 자기소개를 한다. 나는 뭐든 맞춰주는 카멜레온이다. 그래요. 약간 무덤을 파는 느낌인데 그죠? 크크크 말레온이라고 하신 분 있고 혀가 기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눈알 좀 굴리는 녀석인가라고 하신 분 있고 카멜레온. 예예. 너 파리 먹니?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다음은요. 얼큰 콩나물국님. 예전에 여사친이 옷에 뭘 흘려서 제 후드티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주위에서 둘이 뭐야?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전 좀 즐겼었는데 여사친은 아니었는지 최근 흰 셔츠에 단무지 국물을 쏟았는데 제 옷을 절대 안 입더라고요. 옷 물드는 것보다 저랑 엮이는 게 더 싫었나 봐요. 이거 너무 평이한 사연이네 그죠? 스스로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결론 완결난 사연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 할 말이 없어요. 후토크를 못 하잖아요. 댓글을 못 달잖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걸 기억하네 소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런 건 먹금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평범하네요. 자 다음은요. 여름아 부탁해님. 학원 강의실에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서 그런가 땀이 좀 났나 보더라고요. 제 뒤에 앉아있던 여자친이 너 등에 땀 났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요. 날개뼈 따라 젖어서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맘이야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학원을 관뒀어요. 경쟁자 한 명 제치고니까 좋은 거죠. 이제 겨울에도 히터를 실내에서 너무 세게 틀면 땀이 날 수 있죠, 그죠? 자, 베테너들은 땀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거 읽기도 싫다 이거. 세계 최초 땀 고백. 맘이야. 세계 최초 땀 고백. 예. 등땀 눈물이라고 하시면 있고. 진짜. 고로쇠 나무 같다라고 하시면 있고. 그래요. 고백에는 그레이 티셔츠가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흰 티나 검정은 잘 안 보이죠. 그레이가 짱입니다. 이런 거는. 예. 자, 개인기 레전드다. 등땀 수액 레전드. 동땀 신기. 진짜 등이 이 정도면 다른 부위도 사실 그렇죠? 척척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그 날개뼈 따라 젖었다는 게 그 막 상상이 자꾸 돼가지고. 자, 고로수약이라고 하시면 있고. 자, K-윌의 눈물이 뚝뚝 듣고 돌아옵니다. 빌리언스에 나왔는데 빌리언스. 등물이 뚝뚝. 씨. 아이고. 들지 마. 자, 되겠습니다. 배성재 텐 눈물이 뚝뚝 듣고 왔습니다. 등물이 뚝뚝이라고 받아주신 분들 있어요.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자, 다음은요. 떡볶이 라면사리님. 저는 먹부심이 좀 있는데요. 하루는 여자인 친구가 절 보며 땡땡이는 잘 먹어서 좋아 많이 먹어 하며 그릇을 제 앞으로 당겨서 주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솔직하게 호감 맞죠? 제 기준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데 잘 먹어서 좋으니까 많이 먹어 이러면서 거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 혹은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 갖다 주는 거. 약간 짬처리하고 좀 다르나? 짬처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남기면 벌금 내는 가게였나 봐라고 하시면 있고. 아무튼 이런 거는 저한테는 좋은 표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자체가 이득이니까. 네네. 딱히 반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네.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 실험. 환경 부담금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크게 악플 달기 어렵죠, 그죠? 그럼요. 예. 특히 먹부심 있는 사람이니까. 음식물 처리기 안에 미생물이다 하시면 있는데 굳이 이걸 미생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예. 자, 다음요. 밀레니엄 왕자님.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 여사친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편의점에 간다는 거예요. 저도 바람 쐬고 싶다며 따라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람 쐬고 있어 나 편의점 갔다 올게 하며 절 두고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술 마신 저를 배려한 것 같죠? 사실이라면 살짝 설레는 것 같아요. 고백하면 되겠네요. 야, 이 여사친은 철벽 능력이 되게 뛰어나네요, 그죠? 나 바람 쐬러 같이 갈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짜증이 났을까요? 근데 너 바람 쐬고 있어 나 편의점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배려심이 크네. 이거 신의 벽 네스타급이다라고 하시면 있고. 그 면전에선 바로 안 하고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아예 싫어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 싸해질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진 않았네. 예. 좋은 분이네. 되게 친절한 분이라고 하시면 있고. 깔끔한 사연이다. 거리두기. 예. 유기견이라고 하시면 유기됐다라고 하시면 있고. 자, 아무튼 이 와중에 못 알아듣고 사연 보낸 게 더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있고. 여자분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센스 있고 약간 기본적으로 그러게요. 예, 인성이 천사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촛불 하나님. 학교에 점심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쩌다 여사친이랑 둘이 밥을 먹게 됐어요. 식당에서 커플이세요? 너무 잘 어울린다 라고 하시길래 저는 여친 아니라고 말하고 했는데 친구가 네 감삼당 하고 그냥 밥을 먹더라고요. 왜 절 남친이라고 오해하게 뒀을까요? 야, 여친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걸 여사친이 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말을 못했다. 제가 보기 이건 뻥이죠, 그죠? 여친 아니라고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참 기다린 겁니다. 예,
커플 할인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 그리고 여기 약간 심리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고 네 감담당 이거 좀 느낌 다른 거 아니야? 그렇죠. 감담당. 감담당 이거는 예. 너나 매기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 사전 차단 그죠? 밥 먹는데 방해하지 말라. 말 끊는 느낌이죠, 그죠? 그죠. 네. 더 이상 그러잖아, 얘기하지 말자 진짜. 이런 얘기. 예, 습관성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자 금슴류도 이거죠, 이제 이악물고 얘기는 금슴류 이걸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감삼당 이게 아니라 금슴류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합리적인데 금슴류 채팅창에 얘 금수입니다. 금수입니다. 얘 금수입니다. 예, 금수다. 그거네. 요거였네.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알았다. 이제 느낌이. 알았다. 이게 뭐가 이상하지 그래, 뭔가 싶었는데 이게 금수입니다. 그게 빌드업상 맞네. 아하 금수당. 그러니까 식당에서 커플이 있어 너무 잘 어울린다. 얼마나 빡이 쳤겠어 지금. 뭐라고요?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 자, 아무튼 비밀이 다 풀렸습니다. 네네. 예, 다음요. 반팔 입는 사나이. 제가 요 며칠 야근한다고 잠을 잘 못 잤는데요. 동기가 걱정하며 땡카스랑 커피를 사다 주더라고요. 동기 사랑은 나라 사랑이라 챙겨주는 걸까요? 혹시 다른 마음이 있는 걸까요? 동기분이 여자분인 것 같네요, 그죠? 땡카스와 커피. 이거는 뭐 사실 동료라면 충분히 그냥 누구나 줄 수 있는 거고, 그죠? 잠을 자지 말고 내일까지 다 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 것까지 다 해라니까. 예. 나 대신 야근해줘라. 일해라 노예야. 뭐 이런 느낌. 너 그냥 밤 새라고. 잠 못 자라고 준 거다. 그러니까요. 예, 야근을 해도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너 잠자야 될 타이밍에 잠 깨라고. 야야 너 자지 마. 이런 느낌으로. 사료 먹인 거예요 사료. 이것도 금수좌. 예. 챔스보라고 배려한 거다. 챔스는 자다 봐야지. 그래야 꿀이지. 이거 기다리다 보면 죽어요. 4시 경기를. 챔씨 4시에 일어나려 그러면 힘듭니다. 예. 다음은요. 올때 땡로나님. 요즘 홈트로 운동 중인데요. 스쿼트 20개를 하니까 많이 하네. 다리가 덜덜 떨려서 학교 언덕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다리를 달달거리며 겨우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다 PT 받는 줄 압니다. 홈트로 PT급 가성비를 내는 저 제법 대단하지 않나요? 20개를 하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다. 하루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치. 예, 보통은 한 3일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후들거리는 느낌은 없는데 채팅창에 바로 패급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 어쩌라고라고 하신 분 있고 트월킹하며 올라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는 우리 쪽 방학 프로그램은 갭이냐고.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뭐 다른데 건강 채널 이런 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 비참 사연이냐고. 자 방송 나갈 때쯤 이미 끊었을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딴 사연을 왜 소개하냐고. 자 하나 더 소개. 그럴까요? 캐시미어 털 빠진 이게 뭐야? 저는 누나만 셋인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슬램덩크 안 보고 세일러문 보면서 컸습니다. 요즘 노래방 가면 친구들이랑 가끔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부르는데요.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든 생각인데 혹시 여자들한테 세일러문 주제곡 불러주면 재밌어 할까요? 이게 딱 지금 누나랑 세일러문을 보면서 컸고 즐겨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성 친구들, 남자 친구들이랑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부르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거 혹시 여자들한테도 먹히나? 지금 이걸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대답 안 하고 누나 예쁘니? 누나가 3명인데 왜 여자를 모르고 여기다 물어봐? 라고 하신 분 있고 누나 팔지 마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혼자 본 거 아니야?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슬램덩크 안 보고 세일러문 봤습니다. 뭐 매번 왜? 챙겨본 건 아니지만 슬램덩크는 한 번도 TV로 본 적이 없는데 만화책으로 봤구나? 네, 세일러문은 몇 번 봤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일단 세일러문을 불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일단 노래방을 가야 될 텐데. 그렇죠. 다른 거를 준비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비참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일단 등땀좌한테 하나 등땀좌. 될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금수한테도 하나 금수좌. 금수입니다. 금수입니다. 촛불 하나님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문성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곡은 휴시티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배성재 10 1월 11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10cm의 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세일러문 많이 보지 않나? 세일러문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세일러문은 원래 그 만화로 먼저 봤는데 만화는 진짜 그림 그냥 순정 만화치였는데 세라문이라고 했어. 세라문. 나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봤던 건 북두칠성. 북두이권이겠지. 아 북두칠성이 아니야. 북두칠성 뭐야? 북두신권. 북두신권. 책 제목은 북두이권. 어? 그 걔네가 쓰는 북두신권 게 아니었나? 북두신권. 어. 북두칠성. 할배 다 됐어. 그거 많이 보고. 그다음에 슬램덩크도 많이 봤지. 아 은하철도 999 그것도 봤죠. 그거랑 캐산은 많은 사람 많이 없을걸? 너는 이미 죽어있다. 북두이권이 먼저인가 그 뭐지 영화? 아 조나단님 아내 인조인간 캐시안이 데리고 다니던 개가 진짜 멋있었어. 그 까만 개인데. 매드맥스가 북두이권에 영향을 미쳤나? 북두이권이 매드맥스에 영향을 미쳤나? 매드맥스가 영향 미친 거지? 나 몰라 그건. 매드맥스가 먼저지?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면 습관이구나. 마루치 아라치도 기억나지. 노래도 기억난다 그거는. 와 저 언제 쪽인데 역시 노래가 그런 게. 마루치 아라치 그랬던 아톰도 재밌었지. 그다음에 그랜다이저. 언제 쪽이야? 70년대로 가고 있어. 그랜다이저. 그 항상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랜다이저 말고 그 항상 알았는데. 폭파하기 10초 전에 내려와서 그걸 한 거 뭐지? 그 있는데 그것도 로봇 나오는데 메칸더 V V 맞아 뭐 이거 되게 그 정도 얘기는 어떻게 하냐? 형님들 많이 계시네요. 와 50대들이 많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배텐 듣다가 50대 된 분들. 노래 다 기억하네. 랄라랄라랄라랄라 공격 개시. 할배텐. 김국환 와 미쳤다. 그 부르신 분이 김국환 씨거든. 그 김국환 씨의 대표적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산다는 건 그런 거지 이거죠. 왜 그런 눈으로 이 새끼 뭐지 막 이러면서 들어. 뚜비뚜바. 김국환 선생님이 많이 부르셨죠. 애니메이션은 많이 불러. 은하철도 999도. 접시를 깨자. 접시를 깨지. 뚜비뚜바. 타타타. 뚜비뚜바. 타타타는 엄청 명곡이라서 막 그 다이어트 톱10 1위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거는 한 1년 동안 막 그게 그 대바리란 드라마의 사랑이 뭐길래 아니. 그렇지.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거기에 나왔어요 타타타가. 그래. 타타타가 거기 나왔다고? 그래 그 거기서 드라마에 김혜자 분이 계속 그거를 들었어.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아 역주행. 역주. 대바리 때문에 떴다. 근데 그거를 알 정도. 다들 신났는데 보니까 네 저도 그거 봤나 봐요. 어, 그래서 왜 기억 속에 있죠? 배텐도 한 10년 있으면 이제 실버타운 방송으로 가겠네. 채팅창 활성화가. 그러니까 갑자기 막 타타타에 막 지금 뒷얘기까지 해주고 있어. 그 원래 조용필이 부르려고 했던 건데요. 막 이러면서.
아들 임플란트 싸게 하는데 공유하자고. 어디 구로? 진속에? 바로 나비 찍고. 광고는 유지혜가. 청취조사위원회 건강검진권 이런 거. 나비치과 유명한데요? 아니 그게 매직빵님 아, 치과가 다라이 원장님. 난 저 지금 한마디가 더 웃겼어. 빠 사람들이 막 치과 렌트하니까 공부하지 그랬대. 좋지. 성주친구 죄송해. 얼마 전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어깨랑 무릎은 원래 인간이 한 60년 정도 쓰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의학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2배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깨랑 무릎 아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노인들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웬만한 신체 하다 그러지 않아? 아니 다른 장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제 슬픈 얘기. 관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대 들어가면 이제 약간 노안 오고 이러는 것도 소모품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갈아 끼울 수 없는 이상은. 그러니까 티가 좀 덜 날 뿐이지. 치아도 와 이거 건강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서로 이제 막 정보와 막 활성화가 장난 아닌데 이게 늙음인가? 소팔메토가 뭐지? 저 그 약이잖아요. 약.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이만기 선생님이 광고하는 거? 생로병사의 비밀 시청률이 이래서 유지되는 거. 신났는데 그러니까. 본인들 안 좋은 거 다 얘기해. 전립선 엄청 많아. 자기들 안 좋은 거 다 얘기해. 나침반. EBS 명의. 물 자주 드시고 가벼운 운동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탈모는 뭐 여러분 보기 안 좋은 거지 뭐. 진짜 뭐 몸의 기능이 고장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잘 챙기세요. 자, 하겠습니다. 숙보 직장인 70% 사내 연애 금지 사교 아침에 찬성. 눈 떠지는 것만도 감사하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진영 그루브백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직장인 70% 사내 연애 금지 사규 찬성이었습니다. 현실 가능성은 없지만 회사에 취업한 다음에 사내 연애하는 상상 많이들 해보셨죠?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눈치를 많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내 연애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3명이 사내 연애 찬성, 7명의 이제 반대. 반대 이유는 사적인 문제가 업무까지 이어져서 헤어진 후에 이직률이 높아서 사내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헤어지면 동료들까지 어색해해서 회사나 팀 기밀이 누출될 수 있어서 등등이었습니다. 취직과 연애라는 굉장히 두 가지 큰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한 가지 실현도 어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 눈치 속에서 사내 연애에 성공한다면 축하드리고 실패한다면 꼭 수요일 비참 코너에 자세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취업이 더 급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고요. 사내 연애 금지되면 판타지 소설 엄청 팔리겠다. 그래요?
자, 오늘은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흑역사만 쌓아가고 있는 베텐러들, 그 중에서도 비참한 솔로인 비참러들과 함께하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할 거니까요. 비참한 일상사연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수요일 비참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세한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미리 올려놓을 테니까 스케줄 참고하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광고 콜 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453님,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남친이 2주째 아프대서 못 만나고 있는데 아픈 거 맞겠죠? 연락도 뜸하고 확인할 길이 없네요. 아니 근데 아프고 그러면은 장거리 연애여도 국내잖아요.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진짜 아파서 진짜 막 기운 없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예. 채팅창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람 난 것 같습니다. 막 이러시는 분이 있고, 잠수 이별 아닌가요? 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예.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 못 믿으세요, 그죠? 걱정되는 거랑 뭐 약간 딴 거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의심 둘 중에 걱정이 좀 더 앞서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예. 채팅창에 가면 이사가 있을걸. 여자 베텐러들에게도 비참요일에는 뭐 여지 없네요, 그죠? 신동희님, 시력은 좌우 1.5인데 가까운 게 안 보이더라고요. 검사해봤더니 노안이래요. 베디는 어떤가요? 안경에 도수 넣는 게 노안 때문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노안이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저도 시력 재보면 1.2에서 1.5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멀리 있는 게 원래 난시 때문에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노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노안인가? 아무튼 뭐 안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시술들도 많이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눈만 좋아라고 하신 분 뭐죠? 그걸 또 틈새 악플을 뭐가 안 좋은데 그럼? 도난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 드리고요. 자, 박미화님, 운동 끝나고 1시간 반 만에 술 4병 마시고 집에 갑니다. 속전속결로 끝나니까 좋네요. 4병을? 혼자 아니죠? 같이 드신 거죠? 이야, 뭐 맥주 4병일 수도 있고 뭐 소주 4병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병으로 얘기하는 건 대개 소주던데. 자, 뭔가 속전속결이 좋은 거긴 하지만 성시경급 주량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분 더 드시지 않나요? 저도 전설만 들어가지고. 3557님, 야근 안 하려고 최대한 빨리 일하고 대표님이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오늘도 베텐 들으며 퇴근하네요.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신지님, 지난 1년여간 팟캐스트로 베텐 정주행했는데요. 마지막 파일 재생이 끝나니 밤 10시네요. 그래서 베텐 들으러 왔습니다. 1년 동안 거를 한꺼번에 들으셨다고요? 이야, 감사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관상을 보아하니 못쏠상, 외로울상, 혼자 될 상인가요?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 이곳 비참 코너에는 비슷한 관상을 가진 동지들이 대거 접속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찬밤일지라도 이곳에 오면 환영받는 당신, 외로운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자본주의 관상을 가진 남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3년 만에 달순의 트래블, 달트라고 하죠. 네. 요거를 재개하셨다고. 유럽 축구 이제 현장 직관가는 예. 함께 선착순 신청을 받았는데 즉시 완판됐다. 깜짝 놀랐어요. 어허. 정말 한 6시간 정도 됐는데 이게 해외 축구를 보고 그 도시 또 약간 관광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영국, 뭐 맨체스터, 리버풀, 뭐 이번에 이제 버밍엄 쪽도 갈 건데 울버햄튼도 있으니까. 예. 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허.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몇 분이 같이 가시나요? 근데 이게 선착순으로 한 30분 정도 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꺼번에 다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채팅창에 얼마 먹냐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관광 뭐 이런 데가 여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많이 시청해 주셨을 거예요. 이동하거나 한 거에 비해서는 되게 이렇게 좀 가격이 낮은 이런 거죠. 그래서 마진이 낮다. 많은 분들 신청하신 분들을 다 모시고 싶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한 30분 정도? 야. 그럼 이제 박문성 의원이 그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이드 역할. 이 끝나기보다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저랑 같이 해서 뭐 경기들 이렇게 보면서 막 응원도 하고 놀기도 하고. 네, 영어 못해도 되나요? 물어보신 분이. 그럼요. 거기 현지에서 해주는 영국에서 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박지성 생가 방문하나요? 물어보신 분이.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잠깐 만났었거든요. 그랬더니 예. 달터 언제 오냐 그래서 제가 뭐 2월 중순에 간다 그랬더니 근데 나 없을 거야. 연락하지 마. 그래서 근데 그래서 예. 박지성 생가 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네 생가는. 예. 수원인가 뭐 저희 전남 고흥? 아닙니다. 태어난 데는 서울이에요. 서울인가요? 네, 그 고흥은 이제 부모님이고 아버님이고. 예. 자, 아무튼 마진스의 한입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바로 손절당한 박펠레라고 하신 분 있고. 이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는 왜냐면 이거 영국의 현지 에이전시하고 여행사가 하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어떤 분들이 했고 뭐 이거는 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모임을 한번 하겠죠 사전에. 그때 이제 좀 뵐 수 있겠죠. 베테너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면 솔로 참가자들끼리 꼬린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안 되면 영국 가서도 안 돼요. 뭔가 묘한 분위기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없습니까? 뭐 자기들끼리 뭐 좋다 하면 그러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시퀀스를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럴까요? 예, 베텐 비참러들 좀 어떻게 탈출하게. 근데 되게 분위기는 좋은 게 다 어차피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의 낭만이 있으니까 분위기는 저희가 다 만들어주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예, 조기 축구 팀인 줄 알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 히드로 공항에 냅두고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아무튼 예전에 해외로 여행 갔을 때 베텐 티셔츠를 입고 갔다가 팬한테 뺏긴 적이 있었는데, 예, 뭐 필요한 말씀하세요. 예, 그때 달티 갔을 때, 네, 자기 그 토트넘 팬샵에 가서 토트넘 굿즈를 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토트넘 굿즈를 줄 테니까 베텐 티랑 바꾸재요. 그래서 나야 뭐 무조건 바꾸죠. 달수지옥 참가자들. 예.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맨체스터 더비 결과 맨유가 이긴다라고 박문성 의원이 예측했었는데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네, 결과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측을 가보죠. 1월 19일에 열리는 서울 가요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기상을 어느 팀이 탈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파전이거든요. BTS, 아이브, 임영웅. 이게 되게 힘든 분들이네요, 다들. 3파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누가 인기상을 탈 것인가? 박펠레 선택은 BTS. 뭐 똑바로 얘기해서요. BTS다. BTS. 참고로 이거는 저희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니고 박펠레의 입장이고요. 예. 채팅창에 잘못하면 유언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PTSD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건 후톡 안 하고 빨리 넘어가면 안 될까요? 자, 임영웅 엄마들 목동 출발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목동에서 폭동이 된다. 예, 목숨이 2개인가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자, 결과는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비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 오늘의 챔피언지를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풍성한 머리로 매력 어필하고 연애 성공하시라고 탈모 샴푸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의 비참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고징어
고등어찜님. 왜 못 읽어? 아니, 오징어하고 자꾸 볼 때마다 지금 베테랑을 깐 거예요? 은연중에? 오징어 자꾸 해가지고. 굉장히 비릿한 오징어다. 고징어. 네, 고등어찜님. 예. 꼬리끼리한 오징어, 꼬징어. 네네. 길 가는데 사주 타로 보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중 아무데나 들어가서 사주를 봤는데 사주 봐주시는 분이 사주에는 여자가 있는데 저 관상에는 없네 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못생겼다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지? 사주에는 여자가 있는데 관상에는 없다. 그러면 중간에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부모님은 잘못이 없는데 관상이 고징어다. 관상 고징어다. 예. 닉이 지금 고등어찜이셨는데요. 사주를 이긴 관상. 예. 야. 근데 사주랑 관상을 같이 보시는 분이네요. 사주는 객관적인 거고 관상은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오. 예. 자, 사주를 이기는 외모다. 자, 다음은요. 제로 탄사님. 탄생엔 이상 없는데 성장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도 인생의 여자는 엄마뿐이야! 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베테너들은 최후의 효자는 될 수 있습니다. 예. 제로 탄사님. 엄마가 야 밖에 나가야 여친이 생기든 안 생기든 할 거 아니야! 라고 종종 저를 혼내는데요. 사실 저는 여사친도 많고 약속도 많거든요. 근데 모쏠입니다. 엄마 밖에 나가도 여친 안 생겨요. 그 문제가 아닌가 봐요. 여사친이 많다? 이거 혼자서 지금 카운트를 한 거 아닙니까? 뭐 여사친이야 뭐. 여사친은 이제 본인이 카운트한 거고 약속은 이제 남자들과의 약속이고 모르겠네요. 그런데 모쏠이다. 엄마도 알죠. 엄마도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등 떠밀어서 뭐라도 해라. 예. 채팅창에 될 놈은 집에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모니터 밖으로 나가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엄마는 다 알아요. 다음요. 환장의 커플님. 저는 키가 170이 안 됩니다. 160이 안 되는 여친을 만나 쪼꼬미 커플로 불리며 귀여웠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헤어지고 나니 그냥 혼자 다니는 키 작은 사람이네요. 여친이 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쪼꼬미 커플이라는 어떤 귀여운 타이틀이 한번 있어봤던 분이네요. 환장의 커플님. 이제는 혼자 다니는 그냥 키 작은. 약간 가사 같아요, 그죠? 약간 예, 노래 가사 같아요. 뭐라고 저희가 좀 매기기에도. 예, 네. 혼자 남은 쭈꾸미라고 하신 분 있고. 야, 또 이 악마 있네. 샤이아 커플이라고. 호빗 마을. 예. 그래요. 근데 이건 지금 진짜 슬프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예. 아련하다. 노래 부르고 싶다. 예. 자, 다음은요. 콰트로 피자님. 꽈시시였습니다. 사귈 때 여친이 아깝다, 여친한테 잘해줘라 이런 소리 들으며 만나서 스트레스였는데요. 헤어지니 전 여친한테는 소개팅 꽈팅이 쏟아지네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씁쓸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연애 유경험자들이 사연을 좀 보내시네요. 여친이 아깝다라는 말이 사실 뭐 커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얘기일 수도 있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네가 문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비참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자의 커플도 그렇고 콰트로 피자도 그렇고 아련하다는 건 비참하진 않다는 거예요. 넌 예. 커리어가 있네. 한번 사귀어봤고 예, 이게 베텐러라고? 베텐러 봤다고? 예, 이게 무슨 베텐러냐고 하신 분 있고 니네들이 친구니? 사귄 경험 있는 기만자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은요. 콘치즈님. 친구들이랑 두상 얘기를 하다가 여사친이 제 뒤통수를 쓰다듬었는데요. 넌 뒤통수도 왜 이 모양이냐? 이러더라고요. 제 뒤통수가 완전 납작하긴 하거든요. 머리 쓰다듬을 때 그린라이트인가 싶어서 순간 살짝 설렜던 제가 밉습니다. 그렇죠. 이게 베텐러죠. 이게 비참이죠. 예. 넌 뒤통수도 왜 이 모양이냐? This is 베텐러. 예, 그 앞통수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도잖아 도. 예. 넌 뒤통수 도. 채팅창에 그게 앞통수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이런 분들만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셔야 돼요. 너 그냥 TV 같단 말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만져준 게 어디냐라고 하신 분. 만져준 게. 넌 동수남이야. 이게 그냥 통수남이야? 예. 나이아가라 통수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앞뒤가 똑같다. 넌 명품이다. 자, 옆 통수가 남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이 앞에 두 명 기만자 때문에 열받았다가 콘치즈한테 다 쏟아내네. 예.
그래요. 대갈코만이라고 하신 분 있고. 대갈코만. 모아이 왔습니다. 아, 이제 모아이가 뒤가 맞다. 예, 절벽이다. 아, 콘치즈가 아니라 콘헤드네. 예, 1588저라고 하신 분 있고 앞뒤가 똑같다고. 자, 빅나티의 러브 더비 듣고 돌아옵니다. 아, 지금 잘못 써드렸지. 빅나티 러비더비란만 주세요. 자, 빅나티의 러비 더비 듣고 돌아옵니다. 저건 우리가 아는 더비야? DOVEY인데 아니죠 그러면? 아니에요. DOVY VEY요. VEY 더비. 더비 is free love.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소울리스 베텐런님의 사연을 만나보시죠. 저는 연애 초보자인데요. 여친과 대화를 할 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최고의 리액션을 바라는 여친에게 제 영혼을 팔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반응해 버렸거든요. 오빠, 나 봐봐.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머리? 염색했네. 그러네. 맞아. 염색했는데 어때?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야. 뭐야, 그게 다야? 다른 말 할 거 없어?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 왜? 더 얘기해줘. 그럼 돼. 예, 예뻐. 아주 예뻐. 됐어. 빨리 집에 가서 놀자. 오늘은 내가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주기로 했잖아.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 야 진짜 근데 아주 기대된다 야. 진짜. 짜잔. 내가 만든 김치볶음밥. 어떤지 먹어봐. 그래 먹어봐야지. 너 잘하는 것 같다 이거야. 와 맛있네. 뭐야? 그게 다야? 다른 말 할 거 없어? 아니야 이거 맛있어. 맛있고 이게 이거 짜지도 않다 이거야. 야 이거 반찬도 되네. 왜? 이렇게 했는데 만족이 안 돼? 예, 알았어. 완전 맛있어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셨네. 됐니? 저한테 영혼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호들갑 떠는 거 싫어해서 과하게 리액션 안 한 것도 죄가 되나요? 여친과는 헤어졌지만 나중에 리액션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여기 지시문에 건조하게 영혼 없음 써있는데 싸우자는 거잖아 이거는. 신여사님한테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영혼 없음. 그게 이제 묻어나와 감독이. 맛있고 짜지도 않고 반찬도 괜찮네. 왜 만족한데? 이렇게 가는 거지. 아주 기대된다. 그거는 당신이 안 살아봐서 그래. 그래요? 살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나 막 쉬고 싶은데 저 김치볶음밥 해놨어 먹어봐. 그러면 그래. 그 맛있네. 잘하네. 잘해. 왜 혼자 다큐를 찍어? 생활 연기가 나왔어. 비꼬고 있어. 마지막에 완전 신여사님을 비꼬고 있어요. 뒤집어놨네. 야, 내 마음을 뒤집어놨다 야.
여보 꿀 좀 먹어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연기를 벗어났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감동 실화다 다큐멘터리. 자 아무튼 저는 이제 호들갑 떠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리액션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할 때는 하게 되는데 이게 여친에게는 이 정도면은 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음식을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만들어준다. 이 정도면 업고 다녀야죠.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했지? 초보잖아. 자 아무튼 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소개하겠습니다. 4788님 제가 마음에 들어하던 친구의 여사친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연락처를 받아서 땡톡을 먼저 하게 됐는데요. 제 노트북이 오래돼서 자판이 잘 안 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안녕이라고 보내려던 게 앙 이렇게 전송됐습니다. 바로 읽어서 삭제도 못했는데요. 망한 것 같죠? 이게 그 땡톡 화면 캡처를 보내셨는데 앙 보냈고 상대방이 네 하고 보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친구의 여사친. 처음 연락한 거잖아요, 그죠? 예, 친구의 여사친. 근데 이게 동갑이라서 안녕이라고 그냥 하는 건가? 존댓말 안 하고? 뭐 그러겠죠. 친구 여사친이니까. 그럼 보통 오타가 있으면 바로 밑에다가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앙으로 시작해서 오타를 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앙리라고 하신 분 있고, 앙버터 좋아하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앙대여라고 하신 분 있고, 앙용하세요. 예. 앙용하세요.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렇죠?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앙드레 고메스, 예. 앙마들, 예. 앙쌍불 원해요. 자, 앙델로면 앙댕다. 앙수 파티. 자, 아무튼 뭐 친구의 여사친, 예. 뭐 다 해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써서 보냈어도 안녕 잘 써서 보냈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안녕 썼어도 네 했을 거야. 오타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사 때문이죠. 예. 자 다음은요. 김밥집 첫째 아들님. 어우. 회사에서 신입들 수습 기간에 멘토 멘티 짝을 붙여줍니다. 이번에는 제가 멘토로 남자 신입과 짝꿍이 됐는데요. 이 친구가 글쎄 MBTI별 연애 공략법을 알려줬는데 2인 친구들은 그냥 잘해주면 모른다네요. 아주 과감하게 티를 내야 알아차린대요. 여러분도 성향별로 써먹으세요. 이게 뭔 소리지? 지금 남자들끼리 얘기한 거죠, 그죠? 남자들끼리 김밥집 첫째 아들님과 이제 남자 신입, 예, 그래가지고 남자 선후배들끼리 멘토 멘티가 됐는데 MBTI별 연애 공략법, 예, 선배님 이 성향인 애들한테는 과감하게 티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아닐까요 혹시? 신입들이 들어왔는데 여자 신입한테 막 물어본 거예요, 그죠? 동기한테, 남자 동기한테, 야 쟤 어떤 애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쟤는 이 성향인데 선배님 들이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얘기 나온 거 아닐까? 그러니까 둘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선배 매기려고. 예, 어디 한번 절벽에서 떨어져 봐라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러네. 연애 공략법을 얘기해 줬다는 거네. 그러니까. 예. 뭐 이걸 왜 보낸 거야 베테는? 예. 남자 선후배들끼리 하는 얘기 저희 베테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최악이다 진짜. 예. 제가 보기엔 그 남자 신입이 암살 시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음요. 패딩인 척 살가리기. 퇴근 후에 시 창작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과 이별에 관한 시를 쓸 때는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 쓴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짝사랑이 주제라 아주 호평을 받았네요. 맨날 이런 주제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시 창작 수업. 이런 걸 듣는구나. 여자 수강생 많을 줄 알고. 그렇지. 의도가 뻔히 보이죠. 예. 동그라미를 그려봐 이런 거. 그렇죠. 자, 아무튼 뭐 호평 받았으면 된 거죠, 그죠? 예. 너의 전공이잖아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제목 짱녀. 그렇게 쓴 거 아니야? 제목 짱녀. 선생님이 제목 보자마자 자네 잘 쓰네. 예. 자, 다음은요. 고구마 사이다님. 전 살이 좀 있는 편인데요.
친구들이 이제 새해니까 살 좀 빼보자 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야 원래 지방 밑엔 다 근육이 있어 하며 절 감싸더니 저랑 눈이 마주치니 윙크를 해줬어요. 윙크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절 좋아하는 걸까요? 아 그 친구 여자구나. 여사친이 야 지방 밑에 다 근육 있어 너 놀리지 마 이러고 윙크. 그래요. 그거 때문에 날 좋아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요. 예, 뭐 여자분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예, 안구 건조증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벌레 들어간 거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동병상련.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근육 위에 이제 살이 덮이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순간에도 널 보기 싫어서 윙크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자, 있지의 채셔 듣고 돌아옵니다. 채셔? 채셔? 채셔가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셔. 제목들이 어려운 게 많다. 알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새해가 바뀌고 뭐 해외 축구는 이제 한창 다시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K리그도 다음 달에 개막을 하겠네요. 한 달 정도 뒤면. 그죠. 예, 예. 확정은 안 되지만. 맞습니다. 새 시즌. 아 근데 너무 추울 때 항상 1라운드를 하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예. 그죠. 저는 좀 봄에 시작을 해서 조금 사람들이 개막할 때는 좀 많이 들어찬 가운데 시작했다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조금 3월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정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해는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땡겨서 2월에 좀 해서 더 유독 그랬는데 조금 이제 시간을 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에도 또 막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2월 말에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좀 뭐랄까 처음에 너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아쉬운데 좀 싹 사람들 이게 시즌을 치르다가 추워지면 패딩 입고 가서 뭐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데 시작부터 이제 추우니까 그래요. 돔구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비싸요 동구장. 자 또 비참 문자 가볼까요? 주호롱이님 길에서 이어폰을 떨어뜨려서 줍다가 넘어졌는데요. 왜? 너무 창피해서 푸시업 하려고 엎드린 척하며 길바닥에서 푸시업 5개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말했더니 누나는 길바닥에서 푸시업 하는 게 더 부자연스럽고 창피하다고 하네요. 넘어지는 게 더 창피하지 않나요? 채팅창도 그게 더 추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왜 깡을 취직을 했냐고 하신 분 있고 자연스러웠어. 그래요. 그래요. 누나 이쁘냐 또 왔고요. 전방 낙법을 쳤어야지라고 하신 분 있고 길바닥에서 왜 푸시업을 하죠? 거기서 과해요. 지나칩니다. 네. 사람은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넘어진 걸 가지고 너무 뭐 그거를 승화하려고 뭐 다른 걸 하는 연결 동작을 하는 거 그게 더 이상합니다. 예, 어디 가서 내 동생으로 하지 마 죽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베테너들은 사실 뭐 푸시업을 하든 스쿼트를 하든 아니면 거기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존재 예. 자체가 부끄럽고요. 예, 네. 그런 일이 뭐 있든 없든 상관은 안 합니다. 예. 의식하지 마요 그러니. 네네. 세상도 우리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네. 정말 발라당 넘어져 본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겨울에는 누구든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아 저도 한 달 전 정도에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건 추하네요. 네? 왜 의자에서 떨어져요? 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왜 떨어져요? 이게 취해서? 아니요. 그러면 일하다가. 일하다가? 네. 저 진짜 엉덩이뼈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 옛날에 그 고전 명작 추적 60분 그 엉덩방아 짤처럼 생방송 정말 아팠어요. MC가 거기서 그 같이 발라당 하고 넘어졌었잖아요. 네. 오 진짜 큰일
큰일 날 뻔했어요. 좀 조심하십시오. 채팅창에 과략근 운동 좀 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의자도 거부하는 남자. 예. 아버지 점점점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옛날 같으면 딱 이렇게 버텨냈을 텐데 안 되더라. 그래요. 다음은요. 갬성충마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여기 또 보내신 분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지천명이신 분도 있네. 인싸 남친보다 집돌이의 친구도 없는 아싸 남친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남친, 인싸 여친의 조합이 많은 것 같던데 인싸 여친을 어떻게 만나면 되죠? 제가 찐 아싸라 만날 길이 없네요. 이거를 왜 통계로 접근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뭔가 어렵게. 요즘 젊은 친구들 인싸 남친, 집돌이의 친구, 아싸 남친을 더 선호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짜증나게. 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보냈을까라고 하신 분 있고 통계 빌런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채팅창에 그냥 곱게 늙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런 말 난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래요? 아 진짜? 아싸 남친 플러스 인싸 여친 조합이 많다? 이거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정말 그렇다고요? 이거 진짜 그래. 일부러 좋은 생각에서 읽었냐라고 하신 분 있고. 금시초문인데 저는. 다들 요즘 사람들은 그렇대요. 채팅창에 배영 설레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안 설레. 예. 채팅창에 이와 아이가 끌릴 수 있긴 하지라고 하시면. 다들 설레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설레. 우리에게도 한 줄기 빛이 예, 두근두근. 예. 그래요. 아싸 남친 플러스 인싸 여친이 조합이 많다. 베텐이 이렇게 점점 좋은 생각화돼 갑니다. 예. 희망 고분이다. 자, 다음은요. 빚이 있는 솔로. 꽈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저랑 눈만 마주치면 손짓으로 코를 한 번씩 만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얘는 내가 찜 이런 사인인 줄 알았는데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콧물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날이 추워서 저도 모르게 나왔나 봐요. 손짓으로 코를 한 번씩 만졌다. 이게 이제 이제 코가 나오니까 약간 닦으라는 소리로. 약간 가리키는 느낌으로. 야, 좀 닦아. 야, 너 코 찔찔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준 건데 얘는 내가 찜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은 뺐습니까? 제가 보기엔 수신호는 맞습니다. 폭탄 처리 반 신호 그죠? 얘는 네가 처리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떠넘기게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넌 고로서 해줘야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야, 꽈팅 이런 걸 하는구나. 해본 적 있습니까? 꽈팅? 한 번 있어요, 한 번. 네. 회계학과였잖아요. 어느 과랑 했어요? 여대랑. 뭐야? 지금 아니 뭐 신여사님한테 변명하듯이 여대랑 왜 더듬어? 예. 한 번 했습니다. 예, 저기 해가지고 예. 폰 좀 끄세요. 저쪽에 있어, 저쪽에. 둥둥거려. 제가 죄송한데 이게 소리가 커. 이거 어떻게 끄죠? 신여사님 전화다. 네. 예. 어느 거랑 했어요? 여대랑. 뭐야? 지금? 아니 뭐 바로 전화 왔어 신여사님한테. 여대랑 왜 더듬어? 한 번 했습니다. 예, 저기 해가지고. 예. 여기서 이어주세요. 무슨 과예요? 무슨 과? 에? 무슨 과냐고? 과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간호학과였나? 여대 간호학과. 예. 뭔가 되게 수상한데? 쇼츠각 나왔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간호학과? 그냥 뭐 맥주 한잔 먹고 헤어졌어요. 여자분들이 코만 여기까지만 하죠. 여자분들이 코 만졌습니까? 꿀물 일발장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단팥빵 먹었나요? 우유랑? 맥주 했으니까요. 맥주. 맥주부터 얘기했잖아요. 시작부터 맥주였어요? 그냥 바로 맥주 먹자 그랬어요. 왠지 박문성 의원님은 단팥빵에 우유. 자, 다음은요. 다음이요? 네. 엔딩 여자님. 여사친이 절 보더니 넌 얘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얘가 이러더라고요.
이거 병양미가 있다는 뜻이죠? 병양미가 취향인 사람들한테는 저도 먹히는 거죠. 병양미를 진짜. 여사친한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남자. 예. 이걸 긍정회로를 돌리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그래요. 그래요. 원미라고 하신 분 있고. 넌 병영미만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넌 그냥 환자야라고 하신 분 있고. 마지막 입새네. 마지막 입새. 그래요. 야, 이걸 긍정적으로 보네. 대단하네요. 근데 진짜. 야, 이 정도 멘탈이 뭐 어마어마하시네요. 예. 근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진짜 병양미 있는 남자들도 뭐 먹히는 추세인가요? 보통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봤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죠? 그런 분들이 계시나? 뭐 소위 얘기하는 우리 때는 이제 그 모성애를 본능 모성애 본능을 자극한다 그랬는데 그게 있나? 모성의 본능을 자극한다. 약골 베텐러. 주위에 지금 작가님들이 아니는데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사는 게 다 힘든 사람들은 병양미 이런 거 딱 싫어요. 서로 지켜줬으면 좋겠거든. 있다고 하자. 이번 예. 사연도 보냈는데. 그래요? 네. 자, 유일한 희망 같은데. 그래요. 박문성 의원도 좀 병약해 보여가지고 오늘 꿀린 거, 그죠? 꿀린 거 한 대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비참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일단 모아이자한테 하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리얼 베텐더님. 너는 왜 뒤통수도 왜 그 모양이냐? 뒤통수 앞통수 똑같은 분. 네네. 예.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아까 저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셨던 아싸 남친과 인싸 여친의 조합. 요 정보 말이죠. 아싸 남친 인싸 여친 이와 아이는 서로 끌린다라고 알려주신 갬성충만님께 예 알겠습니다. 앙은 왜 안 주냐고. 드릴까요 여기? 앙리? 앙 드릴까요 앙리? 탈모 샴푸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박문성 의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곡 시키는 대로 정인의 미워요입니다. 배성재 10 1월 18일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의 미워요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징어. 베테너를 다들 착해가지고 깽값 받아가라고 막 지지를 해줘요, 그죠? 앙좌 주라고. 앙좌 고징어 왜 안 주냐, 그죠? 막 후드로 패다가 나를 오늘 웃기게 해준 내가 밟아준 깽값 왜 안 주냐고. 우리네 정이다. 오늘 밖에서 자야 되니까 따뜻하게 입었네. 밖에서 한다고? 왜 밖에서? 신유사님. 제가 이제 이면지 안 써도 됩니다. 왜요? 네. 우와. 오. 이제 누가 이면지 써요? 네. 환경을 위해서라도 종이를 쓰지 말아야죠. 프로? 아니네. 프로 아니네. 몰라 그냥 카타르에서 산 거야. 카타르에 샀다고? 카타르 비싸던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저기 공항에 살라고 그랬는데 그 밤 새벽 비행기여가지고 문을 닫은 거야. 열었던데. 몇 시 비행기였는데? 1시 비행기 아니야? 다 똑같지. 우리 2시 비행기였는데? 닫았던데? 아니 열었어. 그래서 수영이랑 계속 그거 봤는데. 첼지연이랑. 몰라 난 그래가지고 이거 아 진짜. 쿠팡이 제일 싸던데? 일단 하나 잘 찍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약간 옆모습 보여주시면. 모습 보여달라고요? 네. 뒤통수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렸네 오늘. 중간에 수다 부동산 떨어져. 얘기랑 막 옛날 맛집 얘기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요일? 3시? 3시 시작이니까? 라이브야?
끄나요? 봅시다. 끄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